네, 자, 두 번째 필압 이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퀵 가이드입니다. 뭐 제 강의 소개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양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일단 제가 이게 1차 강의 때도 사실은 오픈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바이긴 합니다만 과목별 이제 비중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차 때 제가 뭐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막 정신없게 해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 발표와 면접 과제 두 가지로 있고요. 면접 과제는 경험 면접 과제, 상황 면접 과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건 이제 면접 시간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시간을 기준으로 비중을 잡았습니다. 40, 30, 30 이 정도죠. 이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잡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음, 일단 치우침이 없어야겠죠. 당연하게도. 이 세 가지를 균질하게 잘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 상황 과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 과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유형을 몇 가지로 좀 나눠놨는데 설명 때 뭐 네다섯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민원 상대 이런 것들은 상황은 잘 안 주고요. 이 7급들은 되게 이제 정책 변경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뭐 정책을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 뭐 반발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개인 발표하는 거랑 좀 약간 구분이 안 되는, 내용적으로는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좀 일정 부분이 상황까지 한 절반, 3분의 2 정도는 개인 발표와 약간 오버래핑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하여 그냥 나란 일에 대한 이해, 이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뭐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또 관련돼서 제도가 현실에서 먹히지 않을 때, 실효성이 없을 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어차피 둘 다는 나란히 대한 이해라는 묶음으로 가다 보면 뭐 이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 그러면 거의 3분의 2는 거의 나란히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들은 경험 과제 여기서 이제 하지만 또 여기에서도 한 얘기가 기관에 대한 정책, 희망 업무에 관련된 정책 얘기를 당연하게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본인의 개인의 인성이라고 보통 인성 질문과 적성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인성에 관련된 질문, 얼마나 착하냐, 성실하냐, 소통력이 좋은가, 뭐 자기주도성이 있는가, 또 갈등 시 어떻게 잘 의사조정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가, 그리고 공무원이 뭔지는 아는가, 뭐 대략 이 정도 사이즈에서 나오는 인적성 관련된 질문은 이 안에서도 거의 절반이에요. 다시 이해하셨죠?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포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분을 잘 해야 될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부의 본질은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경험이나 노력은 정리의 영역입니다. 그죠? 본인 것들을 잘 정리해서 뭐 20년, 30년 살아오신 인생 중에 내가 어떤 것들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공무원, 특히 땡땡부, 땡땡직 공무원으로서 내가 소양과 관심과 자질이 있는가를 얘기할 것인가는 골라야죠. 그럼 골라봐도 사실 작성 용지 12칸에서 한 절반 정도, 6칸 정도를 쓰게 될 텐데, 6줄에 뭐 어떻게 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일단 있겠고요. 그 부분.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공부 영역입니다. 그죠? 찾아보고 알아보고, 뭐 관심 있는 분야나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당연하게 물어보니까 알아봐야겠죠. 땡땡직 지원을 했는데 관심 있게 본 정책 뭐 있냐? 뭐 얘기하시면, 관련돼서 뭐 개선점이나 뭐 그런 게 좀 생각해 본 게 있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은 흔한 질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오케이. 그다음에 개인 발표도 마찬가지로 개인 발표는 되게 중요한 것이 보고서 작성과 발표와 질의응답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정말 유효한 면접 평가 툴입니다. 제가 개념적으로는 40%라고 했지만 평가 항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항목들을 비교해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체크된 숫자를 가지고 그거를 비교해 보면 절반이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단위의 항목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40%는 그냥 시간으로 40분 중에 15분, 35분 중에 15분, 뭐 10분, 10분 뭐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43, 30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변별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하게도. 준비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바로.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본인은 모를 뿐이지. 본인만. 여튼 간에 그러니까 전에 상대평가에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콤보로 하는 유일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공부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뭐 정책이라는 건
뉴스에서 나오지만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각해 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그걸 체계적으로 보고 형태로 써본 일도 없을 것이며 발표라는 걸 그런 식으로 해본 적도 없을 것이며 내가 쓴 거에 대해서 디펜스라고 하죠. 영어로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실효성이 있겠냐, 예상되는 반발이 있습니다, 웃잘래. 내가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디펜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종합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준비, 공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상황형 같은 경우에는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교재에 실린 것만 이제까지 기출이 200개가 넘는데 그거 다 하실 거 없고요. 뭐 주요한 것들,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공무원으로서 땡땡땡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에 관련된 애티튜드, 뭐 어떤 아이디어만 아니라 애티튜드, 자세, 또 그에 대한 처리 절차, 고려사항, 다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민간에서 말하는 상황 대처력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죠? 상황 대처력인 게 뭐 서프라이즈 아이디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것도 되게 패턴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또 묻는 질문들이 버라이어티하지 않게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뭐 한 가지 공무원 면접이 좋은 점은 민간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받을 질문들의 90%는 다 이미 알고 들어간다는 시험입니다. 90%는. 내가 그걸 어떻게 답변할 거와 어떻게 쓸지가 다를 뿐. 이해하셨죠? 갑자기 서프라이즈 질문 받고 뒤통수 맞는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정리하면 커버리지가 충분히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의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과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지원 동기가 없고 예를 들자면 특별하게 관련된 경력이 없고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 영역은 경험형 과제 중에서도 약 절반, 아주 많아봐야 3분의 2,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에서 20%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평가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게 부족하면 딴 거 열심히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뭐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뭔가 좀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봤습니다.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주시면 돼요. 면접이라는 게 관상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죠? 철저하게 정량화된 평가 방법입니다. 정량화된, 계량화된.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진을 많이 빼놓으시면 여러분 준비 기간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많이 투입이 되면 얘와 얘는 줄겠죠. 당연하게. 배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잡으셔라. 이해하셨죠? 어느 특정에 쏠리지 말게 제발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본인의 개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맞춰서 정리하면 돼요. 그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에 질문 되게 예측 가능한 질문 내 한 10개, 10개나 10개 질문 사이에서 뻔히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물론 그 답변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답변이고 잘난 답변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건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각 개인의 본인의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만약에 그냥 기본만 하고 뭐 특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포션의 20%라고요. 맥시. 이게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이런 밸런스를 꼭 좀 잡으시라는 말씀을 강조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건 얘가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할 테고요. 상황에도 어느 정도 라운드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 다음으로 필요할 테고요. 물론 두 개가 오버래핑 되는 영역이 꽤 많기 때문에 좀 구분이 안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7급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희망 업무나 관심 업무 관련된 정책도 좀 찾아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건 그만 금방 할 수 있는 영역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 포인트는 경험형은 기본적인 건 빨리 좀 정리를 가급적 해놓으시고 그때그때 조금씩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좀 해 나가시고 특히 평소의 노력 지금 면접 준비 기간에 뭔가 좀 알아보고 찾아본 것 관련된 정책들 희망 부처나 업무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 요 과정은 뭐 틈틈이 그냥 하시면 된다고 봐요. 이거 미리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상황형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좀 후다닥 기본적인 거 다 할 수는 없으니 기본적인 것도 후다닥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개인 발표로 넘어가서 빨리 라운드업을 해 놓고 그래서 초장에 한번 빨리 라운드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선택적으로 물론 되게 이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하도 해도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일이라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리미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분야든 시간을 조금 더 본인에 맞는 걸 좀 더 투자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면접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이 얘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즉
면접, 국가직 면접은 9급만 아니라 7급, 5급, 민간경력 채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심지어 그 뭐죠? 예전에 경선, 왜 당에서 보면 경선 후보들 총선 때 이게 파잖아요. 형식적으로 한다 평가지를 만들어서 평가 항목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그걸 비교해서 1등한테 공천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다못해 정치권에서도. 여하튼 간에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셔서 평가하는 것이지 관상 보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말을 조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태도가 적극적이니까 적극 행정을 하겠군. 우수를 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면접위원회 모독입니다. 시험 제도에 대한 모독이고. 그죠?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말 잘하고 못하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평가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애시당초가.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따박따박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평가하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평가지 리스트는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대충 이렇게 모양 생겼다는 것만 알지. 뭐 대략 듣긴 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평가하기 위한 질문, 평가제 리스트에 어떤 항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질문의 90%는 다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춰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이게 면접, 관상, 약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입니다. 정량화된 시험. 이해하셨죠? 이 개념을. 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을 못 잡으시면 어디 가서 이제 이 자꾸 정성적인 것, 태도가 뭐 약간 이런 관념적인 얘기들로 이제 흘러게 가기 쉬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개념을 좀 이 밸런스를 잘 잡자는 거를 좀 꼭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까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퀵가이드는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험을 물론 제가 초라고 쓴 건 초고입니다. 초고를 잡고 면접 전날까지 계속 쫌딱쫌딱 거리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뭐가 최선인지는 본인만 아는 거기 때문에 되는 정도 초안을 만들고 뭐 조금 더 하시는 것들을 먼저 좀 미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상황형 주요 것들을 좀 빨리 라운드업을 해놓고 어떻게 쓰는지 질의응답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어떻게들 답변하는지 빨리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서 개인 발표 정책 공부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발표의 주제는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고요.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상관없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연하게도. 아는 주제가 나오는 게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도 제가 도리어 그렇게 드리는데요. 이것도 정량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특히나 이 개인 발표에 관련된 이건 쓰는 것부터 작법, 구성, 그다음에 정책의 내용, 그리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는 구분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충 그 정도의 양식, 초보적인 양식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좀 공부가 필요하다. 이 정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그럼 가장 빨리 정리를 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7년 동안에 5만 거를 다 시도해 봤는데요. 가장 좋은 건 제가 여기다가 다빈치 메소드라고 제가 이름을 원래 붙였어요. 드디어. 다빈치 방법.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좋은 명문 대학을 나와서 모나리자를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모든 예술이든 모든 기술이든 기본은 베끼는 걸로 시작합니다. 베끼는 걸로. 모사, 모작. 그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공부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 시험도 전고라고 하죠. 옛날에 좋은 책들을 딸딸딸 외우는 거잖아요. 외워놓고 논술을 하라예요. 쉽게 말하자면. 외운 걸 바탕으로 논술하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현대로 치면. 그러니까 외워야지 뭔가 체계가 잡힌다는 거지. 그냥 무슨 대가들의 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후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시고 빨리 배우시고 익히시고 베끼시고. 그죠? 베껴놓고 내 걸로 빨리 흡수해 놓는 것. 이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 후기 사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 선배, 2년 선배, 3년 선배들이 각자 영혼을 걸고 올인해가지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준비하셔서 가신 겁니다. 물론 면접장에서 베스트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죠? 그를 위해서 단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 결과물들이에요. 당연하게도. 따라서 그 결과물을 배운다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면접 준비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 이상 좋은 방법론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년마다 후기들이 엄청 좋아져요.
왜냐 그러면 기본 이상부터 먹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후기를 가지고 제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의 대상이라고 얘는. 예. 공부의 대상이라고. 좋은 정책 아이디어, 정책 방안, 좋은 작법, 좋은 워딩, 좋은 답변. 와. 셀빛깔로 넘칩니다. 물론 제가 어느 게 좋은 답변이라고 찍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내가 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목이 없으면 못 써요. 여러분 필세 보셨죠? 시중에 되게 희한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잡문자들 되게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붙을 정도 되시면 딱 보면 알죠. 선배 이 책 좋아? 그러면 야 이런 거 안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이 책 버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목이라고 합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 대해서도 안목을 갖추시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그걸 되게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후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보시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다시 좋은 문제를 고르고 좋은 답지를 골라서 쓰게 하고 쓴 거를 피드백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돼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거 이상 좋은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조곤조곤 이제 정책 얘기나 표현 얘기를 드려야지 여러분께 되지. 예. 그냥 정책 얘기만 드립다 공부한다고 뭐 잘 쓸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셨죠?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제 강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초실습이라고 필요합전에 다 해놨습니다. 상황형 뭐 몇 번 해서 총 8회의 기초실습을 했어요. 경험과제 하나, 상황과제 3번, 네, 개인 발표 4번, 한 강의당 2시부터 7시까지 했으니까 촬영 시간, 그러니까 뭐 작성하는 시간도 다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되게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여서 한 담당 한 6시간 정도는 되어 있을 텐데, 6시간, 5시간 정도는 되어 있을 텐데, 실제 강의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될 거고요. 이거를 최단시간에 일주일 잡으시고, 최단시간에 닥치고 그대로 따라 쓰시고, 100개 쓰시고, A급 답지 만드시는 걸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발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인 발표도 상황형도 개인 발표를 염두에 두고 특별하게 좀 강의를 좀 길게 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개인 발표 3번 해놓고 쓴 답지들을 보고 제가 역대급으로 놀라웠었습니다. 정말로. 야, 이게 여러분들 되게 잘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반성이 되기도 했고요. 닥치고 이 방법을 그대로 좀 하시는 것 이상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주 동안은 제 수강생분들은 거기 기초수습 나온 거 독서실 가셔가지고요. 집에서 한가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각 잡고 일주일만 아까 말씀드린 총 8개의 강의를 그대로 따라한다. 하루에 한 개씩은 무조건 해놓고 시작한다. 자꾸 이런 말들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주가 편해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마지막 날까지 면접 전주까지 선생님 제가 답지 쓰는 아직도 30분에 다 못 쓰거든요. 이런 얘기 면접 한 며칠 전에 말하시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본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건 잘못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시간에 못 채운다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들리실 거예요. 제가 아는 거는 쓰겠는데 모르는 주제 모르는 개인 발표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못 쓰겠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준비를 잘못한 거죠. 당연하게도. 오케이? 반드시 닥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한다. 이렇게 좀 꼭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순서를 적어 놨는데요. 그래서 경험형은 경험정리, 기관정책, 면접기관의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경험정리랑 뭐 희망 업무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좀 빨리 정해놓고 빨리빨리 정리해놓고 초고를 만들어놓고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상황형은 유형별로 제가 대표 기출을 뭐 15개 정도를 제가 수업 때 했습니다. 닥치시고 그거부터 가장 좋은 문제를 고르고 각각에 대해서 해설을 드렸고 그 문제가 만약에 개인 발표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까지 다 조금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해당되는 후기를 다시 보고 내가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말로도 조금 해보시고 공부라는 게 이걸 다 포함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필세시나 필기 공부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공부예요. 내재화를 시키는 것도 공부니까 뭐 알아야지 뭐 내재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요거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넘어오셔서 개인 발표를 해서 제가 총 6문을 했는데요. 한 타임당 2개씩 그다음 플러스 하나를 더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한 문제 하는데 반나절 걸립니다. 보니까 그나마 한번 기초적으로 한번 라운드업 한 문제 하는데 반나절. 2문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이 걸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하면 3, 4일은 꼬박 여기다가 올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정 없이 면접 강사 뭐 지적질 질문 몇 개 받아가고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너무 환타지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이후에 다음 주부터 상황과제 실전 실습이라는 거 합니다. 뭐 지난해 기출과 모의 문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이거 끝나지 않으시면 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만 하셔도 적어도 미흡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똑바로 하시는 걸 전제로 하고 그다음은 연습이에요. 연습. 그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래서 공부를 꼭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그러니까 며칠만 좀 빡세게 고생하자 느낌으로 좀 요거부터 닥치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전 실습, 아까 제가 하는 실전 실습이나 아니면 면접 스터디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준비가 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있어야 쓸 게 있고 쓴 게 있어야 말할 게 있습니다. 아셨어요? 아는 게 없이 말만 가지고 비비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상식으로만 비비기에는. 7급 면접이 그런 면에서 조금 간단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된 걸 제가 온몸으로 느낍니다. 나만 잘하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만 똑똑한 거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조에 오전줄 3명, 오후줄 4명, 7명이 한 경쟁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중간 이상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되 본인이 스스로 정리와 공부를 우선으로 하시고 그래서 안목을 키우시고 후기를 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질의응답 스터디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안정화시키시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 역할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드리는 것과 약간의 잔소리 그거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넘어갈게요. 시간 아깝네요.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래서 그 7급은 여러 가지로 원래 이제 필셋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예컨대 행시 준비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한 1, 20%는 최소한 되는 걸로 보입니다. 또 각자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들 각 학교에서나 다들 공부계나 좀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오면 면접이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좀 약간 특이한 시험이기는 하나 분명히 시험은 시험입니다. 평가체가 좀 다르고 방식이 조금 다를 뿐. 그죠? 뭔가 외우는 걸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시험과는 다른데 단 본인이 정리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할 게 별로 없고 쓸 게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일반 시험과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자꾸 이게 말의 단위, 다음에 관상의 단위, 무슨 뜨뜻미지근한 공직가치, 공무원의 정신자세. 여러분이 PT 답지를 잘 쓰고 대책 방안의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평가 항목입니다. 봉사를 잘해요. 무슨 적극행정, 적극성이 좋아요만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딱 개별적으로 평가 항목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만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 기준과 바로 밑에는 후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 후기는 교재도 나와 있지만 적지 않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 후기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후기를 쓴 분은 그 전때 후기를 보면서 배우셨고 그 전때는 그 전때 후기를 보고 배우셨습니다. 후기만 보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강의 드리고 보완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하죠. 그 최종적인 결과물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후기의 퀄리티가 답지만 보면 알아요.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 PT 답지 같은 거 구별이 잘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준비가 좀 되신 다음에 딱 보시면 와 이게 진짜 잘 쓴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드시는 답지들이 세리빛깔로 많습니다. 좋은 건 한 가지만 있지 않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도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다양한 것들 중에 내 걸로만 잘 만들어 가시면 된다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브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웃어 이렇게 갈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면 안정감 있게 스테이블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안정감 있게 어떤 좀 경우에 따라서는 10% 아까 90%는 알지만 10%는 당황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죠. 황당한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랬을 때 내 자세나 태도들도 안정감 있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각각의 준비 방법론을 현직 다니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학교 아직 시험 봐야 돼요, 학교 수업해야 돼요 이런 분들 각자 사정은 다 다르시지만 결론은 내가 준비해서 스터디가 됐건 뭐가 됐건 연습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준비가 되면 연습이 적어도 되고 연습만 많이 했다고 준비가 잘 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모의고사만 열심히 푼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같은 거잖아요. 모의고사라는 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건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본인이
예, 정리하고 준비할 시간과 에너지를 좀 확보하시고 특히 초반에 아까 말씀한 한 일주일 정도만 바짝 그렇게 좀 투자하셔서 나중에 3주는 좀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길어 보이죠? 2주 지나면 절반이 지나갔다가 싶으면 마음이 갑자기 이제 예, 다급해집니다. 그때쯤이면 저도 수강생들 잡지들 같이 공유해 놓을 텐데 나보다 못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몇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나보다 잘 쓴 것 같아. 저런 사람이랑 나랑 같은 주제면 내가 제일 꼴등일 것 같아. 이런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면접 일주일 남으면 이제 그 불안이 극도로화가 되기 시작하죠. 점점. 제가 3주 뒤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불안이 여러분들의 결국은 면접 퍼포먼스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결정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는. 따라서 안정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첫 스타트를 조금 더 빡세게 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그래 뭐 이 정도면 그것도 중간 할 수 있겠다 정도의 감을 적어도 한 일주일 열흘 이내에 본인 스스로가 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레벨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다시 돌아오지만 정리와 공부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몇 가지 받기 전에 아까 채팅창에서 이따 받고요. 일단 그 받기 전에 몇 가지 가장 흔하게 묻는 거 미리 제가 선제적으로 몰래 답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수가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을지 안 많을지 알 수 없습니다. 7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우수를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명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해년마다 워낙 다르고요. 직렬마다도 다릅니다. 왜냐? 무수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모집 정원. 네, 근데 정원과 다음에 커트라인이 얼마나 몰려있고 등등등을 다 보고 인사신자가 판단해서 가이드를 줍니다. 판단의 기준은 모집 정원을 최대한 맞춘다입니다. 우수한 자원을 1명이라도 더 뽑겠다 따위가 아니에요. 행정적인 일입니다. 일. 이해하셨죠?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안 주지 않아요. 우수를 받으려면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우수를 받는지 비법을 알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겠죠. 그죠? 내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 결과는 우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는 내 손을 떠난 일이에요. 사실은. 나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그 정도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반대로 선생님 미흡은 맞나요? 어떻게 해야 미흡을 피할 수 있나요? 보통만 맞으면 되는데 기본 준비하시면 미흡 받기도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단 지난해 일행처럼 할당으로 줘버리면 그분들이 면접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미흡을 받았다?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한 4-5명 정도가 작년에 안 드신 분들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작년에 미흡 단톡방 애들 만난 방에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저 사정 설명을 했고요. 뭐 그때 사실 인사키처럼 전화도 했었습니다. 뭐 인사키처럼 뭐 뒷말도 제가 드리기도 했긴 했는데 여튼간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때도 박지성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사과 말씀도 드리고 나왔어요. 사과했던 게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흡 받을 만해서 미흡 받은 게 아니다. 최소한 이해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어떨지 몰라요. 제가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뭐 이것도 PT운 야씨 가서 겁주더라 이따 얘기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것 중에 제가 일행 거 아까 이거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일행 그거를 이게 앞으로만 가는구나. 아까 통계를 보시면 1.24니까 조당 미흡을 안 줄 것 같아요. 설마요.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37조거든요. 7명이면 작년이랑 이상한 게 더 비슷해요. 그냥 조당 한 명씩 미흡 주면 간단하게 끝나겠구나. 예컨대 일행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요. 미흡이 조당 할당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중요한 건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할 바 아니고 내가 생각할 바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냥 나와서 결과가 그런 거예요. 저는 원래는 제발 좀 이렇게 미흡 할당 안 하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쓰긴 하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여하튼 간에 내 손을 떠난 일이라고요.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관심 가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끝. 예,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오해하실라. 괜히. 제가 여러분들의 겁을 드리려면 겁을 드리는 100만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겁을 드리면 수강생들이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하게. 예,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그러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통계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아이고 어디 갔니? 예. 자, 다음에 이제 아이고 예. 다음에 일베스바 커트라인인데 무엇부터 해야 되겠는가? 무엇부터 할 게 아니고요. 그냥 조곤조곤 일주일 동안 아까처럼 빡세게 하십시오. 커트라인이라고 특별하게 뭘 더 많이 하겠다. 스터디 2개 돌리겠다. 강의 2개 되겠다.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조금 더 자기가 차분하게 정리하고 공부하고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본인이 필기 때 주로 공부했던 거, 뭐 집이 좋으시면 집, 뭐 독서실, 도서관 어디든 안정적으로 그래 공부하자.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빡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예전에 분들 중에 PT 잡지를 보고 탑티어를 찍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대개 보면 한 분은 이제 부산대 분이었고 한 분은 대전대 분이 대전에 계셨던 대전의 충모대학에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분들 특징은 뭐냐 그러면 둘 다 학교 수업이 있으셔서 서울에 올 시간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맨날 도서관에서 수업 준비하면서 학교 공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것. 그 중에 또 한 분은 잠실에 하셨던 지금 해수부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이 편해서 집에서만 공부했대요. 세상 집이 제일 편하대요. 공부하기도. 계속 집에서만 공부하시고 모의 면접 때 한 번 오셨던 분들. 즉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자기가 그냥 알아서 공부하신 분들은 훨씬 잘해요. 세 분의 공통점, 세 분 다 스터디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할 시간이 없고 사람도 없고 하기도 싫고 굳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의 2개 스터디 3개라 2개 3개 돌리는 건 내가 준비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할 것 같은 착시를 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전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얘만 잘하면 면접을 잘 붙는다. 라는 약간 연기나 공무원에 맞는 어떤 트릭, 테크닉 자꾸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 걸로 이해가 돼요. 저는. 그죠? 말을 못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정은정 청장님 보세요. 2년 지나도 얼마나 말을 못해 그냥 조곤조곤 국어책 읽으시잖아요. 나직나직. 되게 적극성이 없어 보이죠. 그죠? 감정도 없어 보이고. 면접 때 그런 식의 답변하면 오 나중에 청장이 될 제목이군.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말만 하시면 되고 전달만 되면 됩니다. 끝. 오케이? 자, 너무 그래서 과잉하지 말고 이런 분들일수록 조금 더 자기가 공부하고 숙성이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했다는 거 이게 말로 되려면 외워서 그냥 논술은 차라리 금방 돼요. 통으로 외우고 통으로 쓰면 되니까.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실 똑똑한 분들이세요. 하지만 예로 하는 건 달라요. 글이 아닌 건. 말과 글은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내면화가 돼야 예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웠다는 게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서 시간과 숙성이 필요하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려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시간을 초장에 특히 확보를 좀 확실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연습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지방인데 서울 오면 면접 준비해야 될까? 오지 마십시오. 뭐 좋다고. 정보는 노량진이나 신림 등에 흐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흐르죠. 지금 라이브도 보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제 강의도 실제 라이브로 다 합니다. 10도 30분 시계 띄워놓고 10도 쓰시라고 하면 집에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답지평가 메일로 보내라고 할 겁니다. 그중에 뭐 다는 안 되지만 몇 분 골라가지고 또 띄워놓고 할 거예요. 나중에 줌으로라도 개별적으로 다 하니까요. 서울에 오시면 낯설고 물설고 고시원 잡고 해봐야 할 일도 없으시고 2, 3일은 뭔가 비장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 지나면요. 몸 축나고요. 정신 괴롭습니다. 그래야지 면접 잘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집에서 마음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네에 뭐 스터디원이 없어가지고 스터디를 못하겠다. 줌으로 하십시오. 작년에 다 줌으로 했습니다. 예? 내가 준비하는 거 연습할 기회가 필요한 것이지 얼굴 보고 면접을 더 잘 보는 거면 무슨 이해하셨죠? 관점을 그렇게 내가 아닌 딴 데서 자꾸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실강, 인강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왔긴 본인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누가 단톡방에도 물어보시던데 오셔서 그냥 얼굴 보고 집에 있으면 게을러 져서 안 되겠다. 그럼 나오시면 되는 거고 독서실에서 하는 게 낫다는 분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지난해 이번에 9급 같은 경우는 매번 스타벅스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 날 잡아놓고 주로 공부를 거기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 앞에 스타벅스에서. 저는 참 그런 거 참 이해 안 되는데요. 저는 스타벅스 들어가면 1시간 이상이면 도대체 오금이 저려갖고 못 있겠던데 하루 종일 그분은 실강이나 모의 면접도 스타벅스에서 하셨어요. 줌으로. 그런 거 따지지 마시라고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본인 편한 대로 하시게 되겠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학원 해커스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시간으로 모두 라이브로 갑니다. 그냥 날 잡아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썼던 답지 커멘터리 다 공개합니다. 따로 둘이 앉아갖고 뭐 메일로 보내서 수석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본인 개인에게만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 거를 같이 봐야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평가도 할 수 있겠고요.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오시고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좀 몸이 좀 찌뿌둥하면 집에서 침대에다가 반 들어 누우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준비할 건지가. 그 다음에 면접 관련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이 없으면 만들 수는 없고, 있는 경험이라도 약간 좀 MSG는 좀 쳐야죠. 그죠? 약간. 예. 마치 땡땡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건 다 누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거짓말만 치지 마시고. 단, 면접 준비 기간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 찾아본 거 조금 상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까 밸런스 말씀을 드렸죠. 이 밸런스는 전체 20%도 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른 걸 좀 더 잘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보완이 될 거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없고가 무슨 하늘이 무슨 두 쪽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출급하면서 느꼈던 건데, 물론 이제 현직 다니시는 분들도 일부 좀 계시고, 일부 직장 경험이 있는 분도 좀 일부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 거의 균질하게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지 1, 2년 이내의 분들로 보입니다. 거의 다수가. 이 말은 곧 특별한 경험 서로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단 있는 경험이라도 잘 정리해서 예쁘게 잘 선택하고 포인트를 좀 잘 줘서, 그죠? 약간의 포인트를 그나마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 제한된 글자 수로 적어야 되는 거니까 잘 정리하는 것 정도를 좀 열심히 하시고, 답변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면접 준비 기간에 좀 찾아본 거라도 좀 껴 넣으시고, 이게 부족하면 희망 업무 관심 정책이 관련돼서 조금 더 잘 준비해서 계산 방안도 조금 좀 있어 보이게 좀 준비해서 좀 한두 마디 더 하시고 이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경험 특별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 경험의 크기나 경험의 유니크함이나 경험의 대단함을 평가하는 게 면접이 아니에요. 그걸 면접을 관상으로 자꾸 보려는 것이죠. 관상으로. 이 면접을. 관상의 관점으로 소위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Q&A는 마무리 짓겠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보다 질문 좀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짧고 굵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늘어지는 걸 못 참아서 예, 초스피드로 하는 게. 자, 인터넷에 질문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질문 남겨주십시오. 제가 면접을 우수받아야 하는데 서울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서울로 가시면 보통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준비하시는 게 본인 평소 공부하신 데서 가장 집중이 잘 되지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디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 볼펜이 떨어지면 어느 제품에 어느 볼펜이 없으면 갑자기 공부가 안 돼. 공부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게 좀 있죠.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예. 본인이 가장 편한 데서 익숙한 곳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선이고요. 필요하시면 서울에 한번 오셔가지고 실강 오시면 적들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좀 보시고, 적들은 어떻게 쓰나 한번 좀 보시고, 그런 긴장감 한번 좀 느끼고 가시거나, 모의 면접 때 잠깐 오셔서 이거 하고 가시면 약간의 자극 그런 취지에서 오시는 건 환영합니다. 예, 당연하게 집에서 이렇게 좀 게으르다 그래서 오시는 건 당연하게 환영이고요. 하지만 어디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장 강의 들으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직접 피드백해 주시는 기회가 많겠죠. 네, 물론 최대한 계시니까, 당연히 기회가 좀 더 많을 거고요. 그 외에는 제가 줌을 실습 때, 종합 실습 때는 줌을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저녁 때는. 그래서 줌 틀어놓고, 여러분들 답지 올려오시면 코멘트 드리고 피드백 받고 그런 것들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왔다 갔다 시간 아깝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첨단 시대에 무슨, 노량진인지 신림동인지, 뉴욕인지 LA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편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마음이니까 본인이 마음이 조금 더, 좀 자극이 되거나 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편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땡님, 후기 사례는 수강 결제 볼 수 있죠. 지금 카페 수강 자료 게시판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페이지로 하면 150페이지가 되는 정도의 분량이 가 있으니까요. 일단 좀 보시고요.
예, 풀 버전은 수강 자료 게시판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정진땡님, 따로 스터디를 안 하고 강의로만 준비해도 될까요? 아까 스터디라는 건 정확히 예를 하는 것과 첫 번째, 스터디 목적은 예를 연습해 보는 것, 나름대로. 두 번째는 혼자 하면 게으르니까 같이 좀 하면 그래도 좀 강제화가 좀 되는 측면. 세 번째, 약간 친목 내지 사심 이런 거 이런 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심적인 의지가 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하지만 본인이 굳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거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고요. 첫 번째, 연습하는 것도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되시고 굳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야만이 아니라 본인이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근데 또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줌으로 계속 질의응답도 하고 찍어가지고 이것도 합니다.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손들게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겠고요. 남들 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나만 어버버버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꼭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급 면접을 보셔서 스터디도 좀 해보셨거나 혹은 스터디 자체는 안 해봤지만 면접 경험이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이런 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괜히 나 혼자면 되게 고립감이 들어서 뭔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그런 것도 스터디 하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정적 지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다만 이제 스터디를 하실 때 제가 그냥 알아서 하시라기보다는 제가 카페에 오픈 자료로 수강 질문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질문지 평가지를 실제 여러분 면접위원들이 갖고 있는 평가지 체크하는 A4지짜리를 좀 흉내를 내가지고 만든 거기는 한데요. 그 순서대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 수강생 아니시면 문제 복사해서 같이 좀 하시고 그럼 알아서들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허락 안 받으셔도 됩니다. 수강생들끼리 나눠서 쓰시는 거야.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님, 앞으로 남은 강의 중에 개인적인 피드백이나 첨삭 기회가 있나요? 앞으로 실습은 다 질의응답, 개인 피드백, 개인 첨삭입니다. 집단 첨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집단 피드백을 할 수도 없고 단 공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공부하는 수업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꾸 본인만 따로 봐주시면 안 돼요 말하는 건 저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공무원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비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공개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본인이 혼자만 뭔가 몰래 물론 따로 오셔가지고 봐달라 그런 것도 봐드립니다.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되고 그건 늘 여기 제가 늘 있으니까 그건 상시로 하는 일이에요. 원래가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코멘트 드릴 거 다 드리고 있어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다 해줘야 된다는 걸 자랑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수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안 물으시더라도 공식적인 수업 자체가 개별적으로 질의응답하고 그래서 줌도 쓰고 라이브도 하고 답지도 메일로 받고 나중에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지 여기다 띄워놓고요. 아이패드 링크 걸어가지고 답지다가 빨간펜 파란펜 형광펜 치면서 커멘트 다 합니다. PT 답지까지 포함해서. 참고로 그거 할 수 있는 강사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어느 누구도. 직접 다 해드려요. 그런 거는. 근데 모든 분을 해드릴 수 없죠. 당연하게. 공부하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공부를 자꾸. 공부는 안 하시고 내 거를 좀 봐달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이 중상위권으로 넘어가는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런 마인드시면 남의 거를 안 보고 남의 후기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잘. 그냥 나만 그냥 그런 관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코멘트를 드리고 충분히 모의 면접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모의 면접을 해가면서 내가 강사와 모의 면접을 하면서 실력이 올라간다는 건 착각이에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실력은 수많은 답지와 수많은 후기와 다른 분들이 쓴 커멘터리를 보면서 내 수준을 안목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 안목이 안 생기면 본인이 가름이 대충 안 되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본인에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필기랑 필기했으면 가름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게 당연하게 면접도 똑같다고 그냥 시험이라고요. 면접만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방식만 좀 독특할 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달스 치킨스님, 경험형 면접에서 전공이 드러날 수 있는 희망부처를 위한 노력사항을 답변해도 될까요? 전공이 드러날 수 있는, 당연히 전공을 연결시켜서 하시면 좋은 일이잖아요. 당연하게도. 대학 명만 얘기 안 하시면 되고요.
전공, 경력, 업무 이런 건 당연하게 얘기하는 게 면접 자리입니다. 다만 대학명, 회사명, 실명, 공기업의 실명만 언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LH공사 인터넷다 그러면 뭐 주택과 관련된 유명 공기업에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 같죠? 맞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서울대 연구대 나왔습니다. 삼성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머지 것들도 하지 않게 만드는 기계적 형평성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공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제 전공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대학밖에 없는데 상관없다고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끝. 이해하셨죠? 면접도 지자랑하라고 가는 건데 지자랑하지 말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양성 추가로 합격한 점수인데 면접에서 미음만 아니면 거의 최종 합격하는 걸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알 수 없는 게 양평으로 들어갔더라도 면접을 봤는데 그죠? 면접을 보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당일날 오후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봤더니 여자가 부족해. 그러면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남성이. 하지만 지금 상황도 남성이 됐다 그러면 굳이 커트라인 지금 현재 커트라인 밑에 있는 분까지 안 딸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분으로도 30%가 채워진다면. 따라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분까지 다 털어봐야 예컨대 여성의 대비분 많으시고 남성이 10%밖에 없다. 그럼 거의 붙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커트라인이라도. 어차피 그죠? 예. 남성이 다 들어가더라도 30%가 안 채워질 거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양평의 경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럼 위아더 월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안의 성별이 얼마나 되는 일베에서 안의 성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따라서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보고 시뮬레이션 금방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예, 아까 질문. 상관없습니다. 팀 이름이든 뭐 회사 이름만 얘기하시면 돼요. 실명만. 회사에서 어디 뭐 지역에 있는 뭐 교량건설 프로젝트를 같이 맡아서 현장에서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했죠? 하지만 뭐 LH 공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실명만 얘기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업무나 경력이나 이런 건 다 얘기하셔야죠.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정도. 또 다른 분 질문 없나요? 인터넷 뜨시는 분들 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정도 Q&A 없으시면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 오픈 특강, 1차 오픈 특강, 그 카페나 단톡방에 들어오면 다 있으니까요. 모르겠으면 제 개인톡으로 물어봐 주셔도 좋겠고요. 꼭 좀 먼저 좀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셔야 될 정보이기 때문에 뭐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공부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 너무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린 감이 있어서 그래도 간단하게 짚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제대로 정색하고 좀 보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공식적으로 이제 강의는 이걸로 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아까 오픈 특강 마무리 지을 겸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7급의 면접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를 어떤 말의 개념이거나 어떤 평소에 어떤 노력했던 무슨 경험의 개념으로나 자꾸 이렇게 이걸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버리시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뭘 못하는 것 같고 자꾸 이런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를 좀 잘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발표, 경험과제, 상황과제. 특히 경험과제 안에서 다시 과거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 절반에서 3분의 2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질문 2개 혹은 3개. 전체 6개 중에 대개 4개, 3개까지 갈 수도 물론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변수가 좀 편차가 있을 테니까 그 외에 80%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를 놔두시고 자꾸 20%에만 집중해서 자꾸 이것만 자꾸 들여다보시다 보면 그죠? 얘를 놓친다고요. 이해하셨죠? 면접의 관점. 그러면 면접의 관점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제가 카페에 수강하시기 전에라도 카페 후기들이 15개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보세요. 15개를 보시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런 걸 묻고
본인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좀 좋은 답변인 것 같아라는 건 누가 봐도 대학교 대학생들 정도만 보시면 다 느낌이 와요. 그 정도는 뭐가 더 좋은지까지는 구분이 안 되지만 뭐가 공통되는 건지 바로 그게 면접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후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내가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야 모든 시험은 맞춰서 준비하는 겁니다. 토익 준비의 영어가 다르고 수능의 영어 준비가 다르고 토플 영어 준비가 다른 거예요. 사트 영어 준비가 다른 거고 다른 영어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7급의 면접에 맞춰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리적으로 정책 공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 초장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좀 초반에 꼭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충분히 안정감 있게 준비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다. 초장 한 일주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강조해드려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공부하자. 예, 그렇게 연습은 옵션. 뭐 수업 오시는 거, 뭐 이건 다 옵션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일주일 동안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잔소리 같지만 아는 게 있어야 쓸 게 있고 쓸 게 있어야 말할 게 있습니다. 이것만 좀 명심을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크게 리스크 없이 안정감 있게 마지막 최종 관문 아까 9분 능선, 9.5분 능선까지 오셨는데 마지막 능선은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여담인데요. 어저께 누가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직 이번에 주말에 지방직 7급이 있죠. 뭐 일행 뭐 직렬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일행 기준으로 보면 아마 지방직 선호가 높습니다. 여전히 물론 이제 필셋을 보기 때문에 지방직까지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예년보다는 뭐 당연히 적을 것 같지만 저도 좀 놀랐던 게 적지 않은 분들이 지방직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말까지. 지방직 보시는 분들은 지방직 끝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며칠, 일주일 상관 가지고 뭐 하늘에 두 쪽 나는 일 없으니까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마 이분들이 최종으로 가면 결국은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을 선택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경쟁률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고 저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원래 필셋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 예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행과 특히 기술직도 꽤 많으십니다. 기술직은 또 인력풀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 분들은 인력풀 자체가 7급 풀이 기술직 할 수 있는 풀이 지방직도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직 분들은 7급이 지방직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직으로 오실 가능성이 높고요. 일행이나 이제 행정과 관련된 직렬 분들은 지방직을 병행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외부 요인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아까 필압, 특히 일행을 말씀드리는 건데 필압도 조금 예전보다 낮아졌고, 그죠? 뭐 그런 좀 중간에 동시 합격자 분들도 뭐 7급 풀이 9급 풀보다 생각보다 좁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좁아요. 그래서 그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의외로. 따라서 뭐 또 예년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이 뽑아줬고 그렇게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좀 더 지난해도 그렇지만 좀 더 정원보다 좀 더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요인이 다 합쳐지면 아마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만 뭐 면접 본다 이런 건 원래 아니었지만 특히 올해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해피엔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단 안정적으로 준비, 정리, 공부는 하시면 좋겠다. 이게 상대평가다.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좀 나이브하게 되는 것들을 한 달만 좀 바짝 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성탄은 진짜로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시험 다 끝내시고 정말로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좀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1, 2주일만 바짝 좀 고생하자. 마지막에 좀 다잡으시고 정리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좀 지을게요. 네, 감사합니다.